리서치 3팀 이미준입니다. 시프트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서브컬처 게임 주요 시장은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애니메이션, 게임, 라이트노벨 등 서브컬처 문화가 발달하면서 큰 시장을 형성해왔고, 중국은 2010년대 중후반부터 급격히 성장하면서 세분화되어 파악이 어려운 안드로이드 마켓 매출액을 고려하면 일본과 비슷한 시장 규모로 성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중국 게임사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가 완화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브컬처 게임은 타 장르와 비교해서 높은 매출 유지력을 통해 시장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들의 높은 충성도와 짧은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 그리고 N주년 이벤트 등으로 인한 복귀 및 유입의 수월함 등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서브컬처 게임은 확률에 기반한 캐릭터 뽑기가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며, 따라서 게임성보다는 캐릭터 디자인과 스토리, 세계관 등이 더 중시됩니다. 신규 캐릭터 뽑기가 시작되면 매출이 크게 상승하고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반복합니다. 주요 게임 시장은 콘솔 이용자 비중이 훨씬 크다는 인식에 비해 PC 이용자 비중도 높으며, 콘솔 독점작 부족, PC로 콘솔 독점작 출시, 콘솔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고 있어 PC 게임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임 개발비는 게임 개발 기간의 증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크게 상승했음에도 물가를 고려한 판매 가격은 하락하면서 게임사들의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과거 콘솔 전쟁의 핵심이었던 독점작은 기간 독점의 형태로 변화 중입니다. 독점 기간은 점차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게임 개발 기간의 증가로 인건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작권 문제에 둔감한 중국 게임사들은 AI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외 게임사들도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작권 침해 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판호 발급이 필수적이며, 2023년부터 2017년 판호 발급 규제 이후 감소 중이던 판호 발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한령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도 2022년 말부터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출시 일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비교군이 많아 주가가 기대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루 아카이브의 판호 발급이 이루어진 이후 넥슨게임즈의 주가가 3달간 약 72% 상승했고, 도깨비 정보를 공개한 후 펄어비스의 주가는 3달간 약 107% 상승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시프트업은 2022년 11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출시한 이후 대부분의 매출이 승리의 여신 니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24년 4월 스텔라 블레이드를 출시하면서 승리의 여신 니케의 비중이 하락했습니다. 기타 매출은 23년 2분기까지 데스티니 차일드에서 발생했으며, 데스티니 차일드가 서비스를 종료한 이후부터는 승리의 여신 니케 관련 상품 판매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텐센트 산하 레벨 인피니트가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익 배분은 시프트업 25, 레벨 인피니트 75로 추정됩니다. 지역별 누적 매출액은 일본, 북미, 한국 순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도 여타 서브컬처 게임처럼 캐릭터 뽑기를 위한 재화 구매가 주요 매출원입니다. 신규 캐릭터 뽑기 주기는 2주에서 3주이며 그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름 이벤트, N주년 이벤트, 그리고 타 IP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때 높은 매출을 기록합니다. 6월에는 대형 이벤트 부재로 매출 순위가 하락했고 매출액도 크게 감소했으나, 여름 이벤트와 에반게리온 콜라보로 매출 순위가 반등했으며 4분기에도 여전히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어 매출 성장이 예상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24년 4월 출시된 이후 6월까지 약 110만 장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며 연말까지 135만 장 정도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북미와 유럽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던 매출 비중이 완화되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소니와의 독점 계약으로 플레이스테이션 5로 독점 출시되었으며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선 리쿠 이후 매출을 인식하여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얼핏 불리해 보이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마케팅비와 일부 개발비 지원, 소니 자회사의 제작 지원 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스텔라 블레이드의 성공과 개발 경험 축적으로 후속작 개발 시 계약 내용은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현재 PC 버전 출시를 준비 중이며 시기는 플레이스테이션 버전 출시 1년 후인 25년 4월쯤으로 예상됩니다. PC 이식 이외에도 추가적인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 DLC 혹은 후속작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DLC라면 25년 중, 후속작이라면 26년에서 27년 중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프트업은 전체 직원 309명 중 276명이 개발 인력이며 개발 이외의 운영은 퍼블리셔에게 일임하면서 높은 효율성을 바탕으로 타사 대비 높은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5년 승리의 여신 니케 중국 출시와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 출시, 그리고 프로젝트 위치스 정보 공개 등 이벤트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현재 중국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25년 상반기 판호 발급 후 하반기 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판호 발급이 증가하고 있고 업계 이해도가 높은 텐센트를 통해 서비스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시와 실패 리스크 모두 낮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영태 대표는 중국에서도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캐릭터 디자인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고품질 그래픽과 모딩이 가능한 PC 선호도가 클 것으로 보이기에 25년 매출을 견인하면서 기대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젝트 위치스는 27년 런칭 예정인 신작으로 25년 중 정보 공개 예정입니다. 출시까지 남은 기간이 있는 만큼 캐릭터와 컨셉 디자인 등 일부 정보만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부분은 시프트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며 승리의 여신 니케 개발사 후속작이라는 후광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AI 활용 수혜입니다. 시프트업은 기존작 확장과 신작 개발로 인력 충원 단계에 있어 AI 활용으로 인한 기존 인력과의 이해관계 상충 요소가 적어 AI 활용이 용이하며 신작 프로젝트 위치스가 아트 비중이 높은 서브컬처 게임인 만큼 AI 도입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서브컬처 게임을 제작해온 만큼 기존 작업물과 내부 구성원들의 작업물 학습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스크입니다. 시프트업은 현재 발행 주식 중 43.2%가 25년 1월, 38.8%가 25년 7월에 보호예수가 해제됩니다. 다만 보호예수 물량 대부분이 최대 주주와 전략적 투자자 지분인 만큼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 포인트 중 중국 진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 12월 규제안을 발표한 이후 중국 게임사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이를 철회했고 이후 다른 규제 움직임은 없으며 최근 중국 게임사들의 호실적으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테이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년 3분기 매출액은 4,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4분기에는 2주년 이벤트 효과로 3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연말까지 133만 장 판매를 예상했고 기타 매출은 승리의 여신 니케 매출의 2.5%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시프트업은 25년까지 420명 수준으로 인력을 증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기당 일정 비율로 인력이 증가하고 인당 인건비가 3% 상승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영업 외손익은 1,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가정했고 법인세는 최근 유효세율 15%로 가정하여 24년 예상 당기 순이익은 1,421.9억 원입니다. 25년 승리의 여신 니케 글로벌 서버는 2주년 이벤트로 인한 복귀 및 유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완만한 성장을 가정했으며 중국 서버는 하반기 출시 및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일매출을 기대하나 오픈 효과로 더 큰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이 30만 장, PC 버전이 120만 장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며 PC 버전은 스팀에서 67%, 에픽 스토어에서 33%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기타 매출은 승리의 여신 니케 글로벌 매출의 2.5%로 예상했습니다. 영업 외손익은 24년과 비슷한 수준을 가정했으며 법인세율은 유효세율 15%로 가정하여 25년 예상 당기 순이익은 2,359.5억 원입니다. 예상 EPS는 자녀 주식 매수 선택권이 모두 행사되는 것을 가정하여 3,971원이며 타겟 PER은 피어그룹의 3개년 평균에서 10% 할인하여 20.52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81,500원, 상승 여력 37.7%로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